시간에는 노벨상 없는 한국의 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성큼 다가섰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아이들 공부에 투자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을 빼놓고는 학술적인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없을까요? 반면 유태인 출신들은 거의 노벨상의 반절을 휩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것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에서는 번번이 상위권 입장을 하면서도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마디로 성적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은 천재성은 고사하고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과서라는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정답이 있는 교육을 강요하며, 그러다 보니 그에 걸맞게 문제풀이식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교과서 내용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를 많이 풀어 정확히 답을 찾아내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을 위해서는 굳이 다양한 사고와 깊이 있는 생각을 심어주는 고전적인 책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교과서나 문제를 반복하여 많이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도 인류대를 가지 못한다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몇 해 전부터 책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서 이외에 다른 책을 보면 아이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깊이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책을 읽어야 할 시기에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 이런 문제풀이식 교육은 참고서 시장을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영수 위주의 수업은 더욱 다양성과 창의력을 고갈시키는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도 교과서 테두리 내에서 문제풀이식 수업만 하다 보니 굳이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교사생활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웬만한 교사라면 문제풀이 도사가 되어 정답만 체크하고 수업에 들어가도 수업 시간을 아주 훌륭히 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이 학교 선생보다 잘 가르치는 이유는 학원 선생이 학교 선생보다 교과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 수가 생계와 직결된 학원 선생에게는 학교 교사에 비해 적중률을 높여야 할 핵심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모당은 대량 교육을 위해 공장과도 같은 현대의 학교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즐거운 지식 추구를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획일적으로, 수동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왜곡되어 버린 것은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현대 교육은 대량 교육이고, 따라서 학교는 공장의 한 가지이며,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생명이 없는 기계적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 이름을 보호하고 제품을 표준화하기 위해 학교는 졸업증서를 발행하여 제품의 증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졸업증서와 함께 등급을 매길 필요가 생기고, 등급을 매길 필요해서 점수가 생겨난다.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는 외우고 시험을 치고 고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 교육 전체가 이론적 틀을 만들어 도망갈 길이 전혀 없다. 따라서 기계적인 시험이나 고사의 결과는 우리들의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인 것이다. 그것은 본론이나 판단력을 함양하기보다는 사실의 기억 쪽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입식 교육은 효율성이라는 비명 아래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 강의로 사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천재를 죽이는 교육입니다. 교과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의 말은 진리이며,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나도 질문은 금기이며 자칫 수업 방해죄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수업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학생들은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생각은 꿈도 꾸지 않고 위대한 권위에 맹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공부법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조차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도 일찍이 사고를 강요당하는 이런 입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취업에 목말라하는 대학조차 입시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생각을 물리치고 과감하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천재가 없습니다. 단지 선생님 말 잘 듣는 준재형 수재만 있을 뿐입니다. 유명인의 논문 자체도 거의 나무글을 베끼거나 짜집기 수준에 그치는 것도 평상시 자신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교육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반면 왜 유태인들은 천재가 많을까요? 그들이 우리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특이한 교육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인의 수업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태인의 교육은 교사가 일반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만의 해법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수업 방식은 책을 읽고 발표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처럼 교과서 안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은 교과서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폭넓게 책을 읽고 그것을 정리하고 발표한 다음 서로 의심나는 것은 물어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수업에서는 교사의 권위보다 학생들의 생각, 즉 창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길을 잘 열어두면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 교사는 우리와는 달리 권위도 결코 내세우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 스스로도 교사의 권위에 맹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태인 교사는 누구에게나 존경받습니다. 교사가 토론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뜬금없는 질문과 송곳 같은 질문에도 대답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태인들이 돈밖에 모른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돈벌레처럼 돈밖에 모르는 민족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지만 유태인 교사들은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보다 더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적 환경에서 자라온 유태인들은 창의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해 천재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50%를 배출하였고 20세기 가장 영향력을 떨친 마르크스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많은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S. 종이 쓴 교양 다이제스트에는 유태인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책을 읽는 것을 즐길 뿐 아니라 지식을 매우 갈망한다. 그러나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능의 활용이다. 독서는 일종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배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독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유태인들은 학습은 모방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습은 지혜로 통하는 문이며 배우는 것이 많으면 지식도 더 많이 쌓이지만 상대적으로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은 더 중요하며 그런 생각과 질문들은 사람을 발전시킨다. 유태인들이 말하기를 지식은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등에 짐을 잔뜩 진 나귀와 같다고 한다. 유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은 등에 짐을 잔뜩 진 나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활용할 수 없는 지식들을 불철주야 익히니라 뼈골만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은 생각하는 교육은 천재를 만드는 교육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풀이식 교육은 천재조차 둔재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객관식 위주의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도 창의적인 생각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의 연구소가 너무 조용하다고 비아냥 섞인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창의성이 중요할까요? 궁극적으로 세상의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우주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과학조차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가설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언제든 틀릴 수 있는 확률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20세기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도 양자역학에서 불확실성 원리를 주장하여 인간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의성과 천재성은 아인슈타인이 뉴턴 물리학을 깬 것처럼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기존의 지식이나 틀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틀을 깨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음표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것을 의심해야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허나 정답만 강요하는 교육에서 기존의 지식을 의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불변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문과 철학의 시작도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바로 의심하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왜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불멸의 명성을 얻었습니까? 그는 확실한 진리를 얻기 위해 의심이 가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신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도 의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나는 존재해야만 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철학적 진리를 얻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결국 데카르트는 신보다도 나라는 인간 존재가 우선한다고 하여 중세의 신중심적 세상에서 새로운 인간 중심적 세상을 연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은 창의력을 키워 새로운 세상을 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허나 지금의 정답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교육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교과서라는 성역이 요구하는 정답만 찾는 얄팍한 재주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 다시 제대로 끼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천재를 평범한 인재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꿈꾸는 천재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 방식과 그것에 기초한 학벌 중심의 가치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교육의 코페르니쿠스 철회를 해야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